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28일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인문예 교과서 국어 1권 갖고 공부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5단원 소설의 이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5단원 소설의 이해 소설 동의 보감에 대해서 읽고 학습 활동을 했습니다. 113쪽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된 글이 있습니다. 소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바탕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은 시대적 배경, 인물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한 여러 사건들로 구성됩니다. 소설 속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며 읽기 위해서는 먼저 인물의 특성과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에 드러나는 시대적 상황과 그 시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준 다양한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단원에서 소설 동의보감,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소설 동의보감과 칼의 노래를 읽고 소설에 나타난 인물 간의 갈등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두 인물, 허준 의원과 이순신 장군의 관련돼서 쓴 소설을 읽고 인물 간의 갈등,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설인데요. 실제 있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이 소설은 구성하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물, 그 다음에 사건, 그 다음 배경.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한 그 인물 간의 갈등에는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이어서 2번째 칼의 노래 학습 목표는 소설에 드러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배경 중에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사전 활동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장군이 고안하여 만든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여 봅시다. 네, 거북선. 훌륭한 배, 그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거북선. 이 거북선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 만든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는데요. 우리의 나라에 쳐들어온 외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거북선을 만들었죠. 그리고 특히 우리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적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해군들이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만든 훌륭한 거북선입니다. 네, 그 밑에 노란색으로 찌어져 있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소설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시대 배경을 알게 되면 작품 속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감상하여 봅시다. 125쪽 읽겠습니다. 칼의 노래 김훈. 밤중에 전투는 소강이었다. 물결이 점점 높아졌다. 달은 뜨지 않았다.
배를 움직일 수 없었다. 가까운 포구와 섬들을 거점으로 적을 멀리서 포위한 채 바다에서 밤을 새웠다. 새벽에 주먹밥으로 장졸들을 먹였다. 내장이 뒤틀린 격군들이 갑판에 쓰러져 먹을 것을 토했다. 적들도 밤중에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날이 밝았다. 바다는 고요했다. 포위망을 조이면서 적에게 다가갔다. 대열의 개통을 벌이고 적들은 산계했다. 적들은 개별적 철수를 시도했다. 적들은 바다 가득히 뿔뿔이 흩어졌다. 적들의 깃발이 어지럽게 뒤엉켰다. 적들은 포위망 사이사이로 파고들었다. 내 포위망은 교란되었다. 교전하는 함대 사이로 적선들은 한 척씩 빠져나갔다. 적들은 개통 없이 달려들었다. 멀리 떨어진 내 전선들이 깃발 신호를 받지 못했고 신호는 전달되지 않았다. 함대 전체를 통제할 수 없었다. 각 방면별 수령들에게 지휘권을 넘겼다. 나는 중군만 인솔하고 적의 진로 맨 앞으로 나아갔다. 전투는 난전으로 돌입했다. 진은 무너지고 대열은 흩어졌다. 지휘 통제는 작동되지 않았다. 한 척이 닥치는 대로 한 척씩을 붙잡아 들러붙었다. 모든 한 척이 전방위 사선에 노출되어 있었다. 수평선 쪽의 적들도 마찬가지였다. 기나긴 하루였다. 시간은 정지한 듯 더디었다. 바다는 쓰레기에 덮였다. 화약 연기와 볏짐이 타는 연기에 뒤덮여 먼 싸움은 기억 속의 싸움처럼 희미했다. 불붙은 적선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어와서 내 대장선의 고무를 들이받고 깨어졌다. 적병들의 시체가 노와 노 사이에 끼어 으깨졌다. 물에 뜬 적병들의 시체를 헤치면서 또 다른 적선이 불길을 날리며 달려와 대장선을 들이받고 깨어졌다. 적들은 사방에서 들이닥쳤다. 다시 날이 저물었다. 해지는 쪽에 먼 섬들이 석양에 빛났다. 화약 연기 속으로 노을이 스멀다. 바람은 잠들었다. 격군들은 기진맥진했다. 사흘밤을 재우지 못했다. 적선 100여 척이 관음포 안 내항으로 달아났다. 거기는 퇴로가 없는 물목이었다. 적들은 항로를 오인했던 모양이다. 나는 중군을 몰아 관음포로 향했다. 거기서 포구 어기를 맞고 안쪽으로 찌를 판이었다. 적선 2척이 내 대장선 앞뒤로 달려들었다. 뒤쪽에서 중군장이 달려 나와 앞으로 달려드는 적선을 막았다. 나는 대장선 장대에서 소리쳤다. 관음포가 급하다. 관음포로 가자. 난간에 도열한 적들이 일제히 무더기로 쏘아댔다. 갑자기 왼쪽 가슴이 무거웠다. 나는 장대 바닥에 쓰러졌다. 군관 송이립이 방패로 내 앞을 가렸다. 송이립은 나를 선실 안으로 옮겼다. 고통은 오래전부터 내 몸속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전신에 퍼져나갔다. 나는 졸음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는 죽음을 느꼈다. 지금 싸움이 한창이다. 너는 내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말라. 내 갑옷을 벗기면서 송이립은 울었다. 나으리, 총알은 깊지 않사옵니다. 나는 안다. 총알은 깊다. 총알은 임진년의 총알보다 훨씬 더 깊이 제자리를 찾아서 박혀 있었다. 오랜만에 갑옷을 벗은 몸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서늘함은 눈물겨웠다. 팔다리가 내 마음에서 멀어졌다. 몸은 희미했고, 몸은 멀었고, 몸은 통제되지 않았다. 북을 계속 울려라. 관음포 멀었느냐? 숭이립은 갑옷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북을 울렸다. 난전은 계속 중이었다. 싸움의 뒤쪽 아득한 바다 위에서 노을의 어둠이 스미고 있었다. 적선을 태우는 불길이 바다 곳곳에서 일었다. 등판으로 배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격군들은 관음포를 향해 저어가고 있었다. 싸움터를 빠져나가 먼 바다로 달아나는 적선 몇 척이 선창 너머로 보였다. 밀물이 썰물로 바뀌는 와류 속에서 적병들의 시체가 소용돌이쳤다. 부서진 적선의 파편들이 배전에 부딪혔다. 나는 심한 졸음을 느꼈다. 내 시체를 이 쓰레기의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싶었다. 졸음이 입을 막아 입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내 자연사에 안도했다. 바람결에 화약 연기 냄새가 끼쳐왔다. 이길 수 없는 졸음 속에서 어린 면의 전 냄새와 내 젊은 날 함경도 백두산 밑에 새벽 안개 냄새와 죽은 여진의 몸 냄새가 떠올랐다. 멀리서 임금의 해소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냄새들은 화약 연기에 비벼지면서 멀어져 갔다. 함대가 관음포 내항으로 들어선 모양이었다. 관음포는 보살의 포구인가 배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선창 너머로 싸움은 문득 고요해 보였다. 세상의 끝이 이처럼 가볍고 또 고요할 수 있다는 것이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내가 먼저 관음포의 노을이 적들 쪽으로. 네, 김은 작가님이 쓴 이순신 장군의 그 마지막 치열했던 전투 속에서 포를 맞고 죽어가는 그 순간을 그린 그런 소설을 읽어보았습니다. 읽으면서도 마음이 먹먹하고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 많았습니다. 김은 선생님은 1948년에 태어나셨고요. 지금 현재 살아계십니다. 1994년에 개간 문학동네 중편소설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 1이란 제목으로 데뷔하셨고요. 2001년도에 동인 문학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소설 칼의 노래, 남한산성, 산문집, 바다의 기별, 장편소설, 공무도와 온라인 연재 등 이런 작품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30쪽 학습 활동과 131쪽 심화학습 우리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남진우 작가님이 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